안녕하세요. 배구단산나물TV 자연농부입니다. 올해도 말도 안 되는 이상기후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춥죠.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마음도 춥고 몸도 춥고 외롭고 짜증나고 하는데 올겨울은 날씨도 어마어마하게 춥네요. 근데 이 이상기후가 왔었을 때 뭐 이게 이상기후다? 원래 겨울이 좀 춥기는 한데요. 올해는 유독 좀 많이 추운 것 같네요. 그리고 뭐 뉴스에서 연일 뭐 북극 뭐 냉기가 뭐 다이렉트로 와서 엄청나게 춥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이상기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우리 농민들이 이런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기농기촌을 하시거나 농사를 지시거나 임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상기후가 왔었을 때 하늘이 하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 작년 겨울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1월 달에 홍수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홍천 같은 경우도 송어축제를 하거든요. 꽁꽁축제라고. 축제장이 다 떠내려갔고요. 제가 뉴스에서 접하기로는 화천의 산천어 축제장도 비가 와서 다 떠내려간 걸로 알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단 강이 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 말부터 조금 추워지기 시작하더니 지금 1월 달 내내 계속 강추위죠. 뭐 어저께 같은 경우는 체감 온도가 저희 농장 기준으로 얘기했었을 때 뭐 뉴스에 나오는 기준으로 한 영하 30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고정적인 기온은 3만4온이라 그래서 3일 추우면 4일이 따뜻해야 되는데 지금 연일 뭐 하루하루 할 거 없이 엄청나게 춥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요? 저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쯤에 원래 퇴비를 조금 칠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너무 추워서요. 너무 추운 것도 있는데 지금 또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괜히 또 추운 날 나가서 또 일을 했다가 감기에 걸리면 이게 코로나에 걸린 건지 감기에 걸린 건지를 모르니까 그냥 몸살이기로 했고요. 조금 날씨가 풀리면 일단 농장은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제가 서두에 왜 이상기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이런 걸 생각 한번 해보시자고요. 작년에 우리 농산물값 엄청 좋았죠. 봄에 산채들도요 없어서 못 팔았고요. 여름에는 고추, 뭐 오이, 호박 할 거 없이 전부 다 막 없어서 못 팔았어요. 전부 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상기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기성농들이 가장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게 비닐하우스를 지면 조금 피해가 적지 않을까?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또 그런 면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어요. 일조량이라 그러죠. 여름에 지었던 거는 일조량이 너무 부족했어요. 40일 동안 비가 왔으니까 해를 못 본 농작물 같은 경우는 결국 그러니까 잘 익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상태의 농작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산채가 주업이다 보니까 일단 산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릴게요. 작년 겨울 같은 경우는 너무 따뜻해가지고 산채들이 특히 여러 해살이 그러니까 여러 해살이 하는 이 산채들이 겨울인지 봄인지 헷갈려갖고 나올까 말까 이거를 계속 고민하다가 2월달 1월 말에서 2월 초쯤에 반짝 추웠을 때 아직 겨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3월달이 되자마자 또 따뜻해지는 바람에 얘네들이 생각보다 너무 일찍 나온 거예요. 일찍 나왔더니 어떤 일이 생겼나 하면 3월 중순쯤에 다시 엄청 추운 날이 왔었는데 냉해를 입기 시작하는데 저희 농장만 해도 피해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어차피 여러 해 사이로 살고 있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란 상태에서 냉해를 입더라도요 보통 그대로 놔두면 자기들이 좀 깨어나거나 바로 이렇게 다 죽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왜냐 그러면 산채 특성상 같은 조건이다라고 하더라도 같이 이렇게 자라지는 않거든요. 조금 빨리 나온 애들은 분명히 냉해를 입을 건데요. 조금 늦게 나온 애들이 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보충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뭘까요? 수확량이 확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냥 놔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살잖아. 근데 뭘 준비해? 이거 준비하자고요. 1년생, 2년생 아니면 이제 좀 어린 아이들, 어린 모종 같은 경우는 냉해에 엄청 약해요. 특히 냉해에 많이 약한 게 요즘에 그래도 많이들 찾으시는 눈개승마가요, 냉해에 약해요. 눈개승마도 한 4, 5년이 지나고 나면 냉해를 입더라도 지 스스로 깨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 같은 강추위에는 아마 조금 늦게 발화를 할 거니까 늦게 나올 거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정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어린아이들 있죠. 이제 1년생에서 2년생, 2년생에서 3년생 넘어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심을 해야 돼요. 언제 제일 조심하셔야 되냐 그러면 제가 이거는 작년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땅이 일어난다. 땅이 왜 일어나요? 우리가 지금 아마 농장에 가서 제가 땅을 한번 팔려고 하다 보면 호미는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아마 도끼로 찍어야 될 거예요.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냐 그러면 혹한기 훈련 나가가지고요. 텐트 칠라 그러면 땅이 꽝꽝 얼어 있으면 도끼로 자리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그렇게 도끼로 파듯이 찍어내야 되는데 지금은 많이 추우니까 땅이 많이 얼어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이 얼어 있는 그 땅 있잖아요.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얼음을 녹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중간에 바람이 숭숭숭 들어가는 그런 공간들이 남아요. 왜냐 그러면 수분을 그만큼 흙만으로 가득 쌓여 있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수분을 가득 먹게 돼요. 그러면서 그게 녹으면서 그 중간에 자리를 잡기 전에 뿌리들이 위로 올라오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조금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겨울에는 농사꾼은 노는구나. 왜 제가 퇴비 작업을 겨울에 하냐 그러면요. 우리가 종자로 시작해서 모종을 키우잖아요. 그러면 봄 되면 상토 작업이란 걸 해줘요. 상토 작업이 뭐냐 그러면 땅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 땅을 어린 모종이라서 일일이 밟아주기가 뭐해서 그 위에다가 다시 상토를 뿌리는 거예요. 실제로 비용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죽일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까지 다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조금만 부지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지금은 추우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추위가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추위가 끝나고 난 다음에 특히 양지 쪽에 좀 땅이 빨리 녹는 데 같은 경우는요. 그런 땅 같은 경우는 조금 가서 한번 밟아주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농장이 대규모거나 너무 크다라고 얘기하면 어쩔 수 없이 상토 작업을 하시던가 아니면 뭐 다른 낙엽을 덮으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요. 그래서 그거를 보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농장이 좀 뭐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퇴비 작업, 그러니까 퇴비, 비료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마그네슘 같은 경우도 조금 뿌리고 하는데요. 그런 석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작업을 언제 하시냐 그러면 2월달 3월달 요때쯤 해요. 보통 산채들 같은 경우에 일찍 나오는 산채가 가장 먼저 나오는 산채가 명이나물하고 눈개승마예요. 그러니까 명이나물 같은 경우는 빨리 나오는 애들, 양지에서 빨리 나오는 애들 아마 3월 초 되면 나올 거고요. 음지에서 나온다라고 해도 3월 중순 되면 거의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대가리가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대가리가 나오기 바로 직전, 한 2월 말쯤 있잖아요. 그때요. 그때까지 보면 아침에는 땅이 얼어요. 조금 춥거든요, 그때도. 그런데 아침에는 땅이 어는데 그때는 뭐 차량이 올라가셔도 되고 트랙터가 올라가셔도 되고 물론 사람이 마음대로 밟고 다니셔도 되거든요. 그때 조금 추우시더라도 일을 한번 해보시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 일석이조의 효과는요 제가 다음 영상에 말씀드릴게요. 자, 이상기후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한다. 우리가 이상기후에 대해서 뭘 대비를 해야 되냐 이런 거예요. 또 추울 때는 얘네들이 움츠려 있다가 나오다 보니까 땅이 들리는 걸 대비해야 되고요. 좀 따뜻하다 싶을 때 있잖아요. 좀 따뜻하다 싶을 때는 얘네들이 너무 빨리 나와서 냉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걸 대비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농작물을 어느 땅에다 심냐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잘 생각 한번 해볼게요. 작년에 해가 안 들어와서 일조량이 부족했다는 건 어쩔 수 없는데요. 그거 말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물에 잠기는 경우가 엄청 많았거든요. 일반 농작물 같은 경우는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그러면 이미 경지 정리가 되어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심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산채류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임업에 관련된 아니면 뭐 화전에 비슷하게 물 빠짐이 좋은 뭐 이런 데를 선택하실 수 있었던 분 같은 경우는 거기서 했다라면 피해가 훨씬 적었을 거다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 우리 보험 들잖아요. 보험 왜 들어요? 만에 하나 때문에 들어요. 내가 다치고 싶어서 보험 드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농작물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다 했었을 때 이런 피해는 날 수 있어 라는 거요. 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토질이 뭐다? 이것도 같이 대비하시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오늘은 이상기후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렸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